안녕하세요. 건삼구입니다. 네, 이론 정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이죠. 3번 작은 부하고 슬라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하겠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작은 보 슬래브, 이 작은 보 슬래브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부하고 슬래브는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 이유도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건 전체 구조계획 단계에서 이 작은 보 슬래브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조계획 순서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구조계획 순서 해가지고 1번부터 13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 순서뿐만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들. 지금 저희가 이론 정리를 하는데 기둥 계획했죠? 그 다음에 큰 보 계획했죠? 이번에 이제 작은 보 계획하고 슬래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구분상으로는 3번하고 4번으로 작은 보 계획, 슬라브 계획이라고 별도로 구분을 해놨지만 결국 요거는 하나로 묶입니다. 하나로 묶여요. 그래서 작은 보와 슬래브 계획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별표죠. 중요 표시입니다. 중요 표시고, 제가 이제 임의로 이 별 5개를 매겨놨는데 별 5개보다 더 줘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받으시려고 목표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작은 보나 슬래브 계획을 틀려서는 절대 그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작은 보하고 슬래브 계획이 틀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10점대 내외 그냥 참작 정도의 채점자가 그냥 기본 점수, 틀려도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점수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 구조계획 순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쭉 13번까지 이제 우리가 구조계획 요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13번까지 있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바하고 슬래브를 왜 같이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작은 보 계획의 핵심 내용은 작은 보의 구조 계획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뭐 간단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방향 아니면 세로 방향이에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방향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 작은 보의 간격을 어느 간격으로 배치를 할 거냐.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둥이나 큰 보 사이에 작은 보를 하나 배치할 거냐, 2개 배치할 거냐, 3개 배치할 거냐, 뭐 이런 어떤 개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실무에서는 사실 작은 보의 개수를 하나 집어넣든 2개 집어넣든 뭐가 틀리고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가능하면요, 그 부재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방향은 중요할 수 있지만 간격은 몇 개 보내는 거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건축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시험 문제 전체적인 문제에 녹아져 있는, 물론 지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지문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 깔리냐면 시공성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됩니까? 경제성이죠. 시험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작은 보 계획을 하라고 문제를 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개수가 적은 작은 보를 이용해 가지고 구조 계획을 하시는 게 답안에 근접합니다. 그게 경제성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방향하고 간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중요한지 자 이제 설명을 드려보죠. 일단 작은 보에서는 뭘 결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방향하고 간격.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방향하고 간격을 결정하느냐? 내가 문제를 딱 받아서 기둥 계획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큰 보 계획했습니다. 자, 이제 작은 보를 계획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보를 가로로 보낼지 세로로 보낼지, 이거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대각선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자, 보시면, 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일단 작은 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그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트레싱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 이게 좋더라고요. 뭐 캐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화면을 제시해 주는 게 좀 건조하고 인간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눈에 띕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트래싱지 이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손으로 그려야 되는 도면이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부드럽고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임의로 이제 그 기둥 간격을 결정을 했는데 기둥 4개가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기둥간 길이는 7,500이고요. 세로는 12,000입니다. 그러니까 7.5m, 12m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둥이 계획됐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건 RC이기 때문에 기둥하고 기둥을 2개의 점선으로 연결하면 걷어가 계획됩니다. 걷어까지 계획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볼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작은 볼을 가로로 보내겠습니까? 세로로 보내겠습니까?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요? 기둥 4개에 기둥 간 간격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조건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작은 볼의 방향을 세로로 보내겠습니까? 가로로 보내겠습니까? 결정하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보낼 거예요. 가로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보낼 겁니다.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자, 한 장이 더 넘어갔군요. 일단 이렇게 세로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로로 보내는 경우하고 세로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실무를 처음 했을 때 소장님이 야, 너 구조계획 한번 해가지고 와 해서 구조계획을 해보면 초창기에는 저도 대부분 1번처럼 계획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1번처럼 계획을 하면은 그나마 슬라브가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느낌상.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2번처럼 계획을 하면은 슬래브가 굉장히 세장해지죠. 일단은 안 이뻤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이 작은 보가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보다는 2번이 구조계획상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보시면 2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들이 작은 볼을 계획하세요 하면은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여러분들은 2번처럼 계획하시는 게 구조 계획을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요게 그 갈색, 브라운 색깔이라고 하는 게 걷어죠. 그 다음에 요 브라운 색깔이 걷어입니다. 요 1번 경우에는 브라운 색깔의 요 걷어가 길어요. 12m에 해당되고 요 경우는요 7.5m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작은 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보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보가 가서 꽂히는 뭐요? 작은 보가 가서 지지되는 큰 보의 길이가 어떨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요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서 합리적인 기존의 관연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쭉 보셔도 일단 이따가 이제 나중에 저랑 한번 보시겠지만 그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 한두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어떻게 계획됐습니까? 그렇죠. 작은 보가 가서 지지되는 큰 보의 길이가 어떤 경우에 짧은 쪽으로 작은 보를 보냅니다.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작은 보 방향 결정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그거밖에 없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마다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하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큰 전제 조건 하에서는 어떻게 보낸다? 작은 보의 방향은 작은 보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작은 보가 와서 꽂히는 지지되는 큰 보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다. 네,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시면 다음 장으로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를 구조계획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슬래브입니다. 지금까지 슬래브에 대해서 얘기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슬래브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계획할 수 있죠. 근데 슬래브를 가지고 구조 계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슬래브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결정되고 큰 보가 결정되고 작은 보가 결정되는 순간 슬래브는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말고의 요소가 아닙니다. 자, 구조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슬래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슬래브는 직접 계획할 수 없습니다. 또는 직접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결정되면 작은 보가 계획되면 슬래브는 그냥 자동으로 결정돼요. 자동으로. 그쵸? 그러니까 슬래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작은 보 구조 계획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그렇게 중요한 자금보 계획 중에서 일단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자금보의 방향 결정은 뭐로 한다고요? 자금보가 지지하는 이게 좀 이상하군요. 자금보가 지지되는 큰 보의 길이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자금보가 가서 지지되는 큰 보의 길이가 짧을수록 유리해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정리한 것 뿐입니다. 자, 자금보의 방향 결정의 대전제 조건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관연도를 한번 훑어봐야죠. 자, 2009년도 문제. 여기 보이시죠? 이 우측에 있는 걸 보시면 슬라브 판이 이렇게 큰 판이 하나 있고요. 작은 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한 거는 자금보예요. 자금보가 2009년도에는 어느 방향으로요? 세로 방향으로 계획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보가 세로 방향으로 계획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시면 걷어가 요 길이가 깁니까? 요 길이가 깁니까? 요 길이가 길죠? 그러니까 자금보는 어느 방향으로 계획됐어요? 짧은 방향으로 계획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답안이에요. 2009년도 답안.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거는 자금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금보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면 위에 있는 요 슬라브는요? 이 자금보 방향이 걷어가 긴 방향으로 계획됐네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앞에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면 요거는 틀린 내용이겠지만 자, 보시면 보통 이 바닥판이 넓은가요? 이 바닥판이 넓은가요? 위에 바닥판이 넓습니까? 밑에 바닥판이 넓습니까? 밑에 바닥판이 넓기 때문에 메인 바닥판, 메인 구조 계획의 기준은 요 밑에 바닥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 바닥판에 의해서, 밑에 슬라브에 의해서, 밑에 그 구역에 의해서 자금보가 결정됐다고 하면은 요거보다 좀 마이너한 이렇게 조그만 슬라브에 계획되는 자금보들은 어느 방향을 따라갑니까? 요 메인 방향의 자금보 계획을 따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이 슬라브 하나하나 한 판 한 판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하나의 문제에서 어떤 경우는 세로로 계획하고 어떤 경우는 가로로 계획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자금보의 방향을 들쑥날쑥해서 구조계획을 해서 보내면 시공할 때 틀림없이 전화 옵니다. 데크 시공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시공성이 너무 안 나온다고, 이거 좀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메인 바닥판 기준으로 아래 바닥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 걷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자금보는 어느 방향으로 계획한다? 세로로 계획한다. 2009년도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자, 2010년도. 자, 보시면 이건 좀 이상하죠. 여기를 보시면 길이가 요 위쪽에 걷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가로로 계획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전제 조건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문제는 대전제 조건으로는 풀기 어려운, 또는 대전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뭐가 더 확실하게 답이다? 가로 방향이 답이다. 그러니까 2010년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별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2010년도 문제는 다른 요소, 다른 조건에서 이렇게밖에 계획이 안 되는 요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이 작성되면서 긴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자금보를 가로로 계획한 겁니다. 예외적인 거. 그래서 별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보시기 전까지 2010년도 문제는 곱씹어야 될 문제, 곱씹어야 될 내용이 지문에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다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예외적이다. 자, 2011년도 문제. 맞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연두색의 자금보가 걷어의 짧은 길이 방향으로 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계획되는구나. 특별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전제 조건이 대부분의 문제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2011년도고 이게 2012년도 문제 마찬가지죠? 요 걷어하고 요 걷어 중에서 짧은 쪽으로 자금보가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 색깔로 제가 이게 표현해 놓은 게 슬래브죠. 슬래브도 한번 염두에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라고 제가 색깔을 달리했을 뿐인데 지금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 슬래브에 대한 건 일단 자금보가 계획된 다음에 슬래브를 넘어갈 거예요. 이번 시간은 아니고 아마 이 자금보 슬래브 관련된 어떤 이론 정리는 한두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일단 2012년도 문제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연도별로, 이제 관연도별로 쭉
이렇게 훑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큰 줄기를 어디서 잡으셔야 돼요? 예, 관연도를 가지고 잡으셔야 돼요. 관연도를 가지고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 봐야 관연도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문제입니다. 10문제. 그 10문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사실 못 풀 문제는 별로 없어요. 거기서 대부분 다 변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2012년도 문제. 자, 2013년도 문제 보시면요. 2013년도 문제. 예. 어떻습니까? 앞에 기준으로 보면은 요 짧은 쪽 걷어로 보냈어야 되는데 작은 볼을 어느 방향으로 보냈어요? 긴 쪽으로 보냈죠? 2013년도 문제도 예외. 예외가 두 번 나왔습니다. 몇 년도요? 2010년도 문제, 2013년도 문제.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 두 개 년도, 2010년도하고 2013년도 문제가 구조계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난이도 상이에요.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이제 작은 보의 방향만 한번 보자는 거죠. 걷어가 짧은 쪽으로 작은 보가 갔죠? 네. 자, 2015년도 문제. 짧은 쪽 걷어 방향으로 작은 보가 갔습니다. 요거는 2009년도하고 동일하죠? 예,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요 밑에 있는 거는 비록 이 방향이 이 밑에 있는 바닥판 기준으로는 긴 걷어라고 하더라도 긴 걷어로 보냈습니다. 뭘 맞추기 위해서? 작은 보의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쵸? 2016년도 문제. 예. 2016년도 문제. 보시면 명쾌하죠? 짧은 쪽으로. 요거는 사실 뭐 짧은 쪽이 요쪽이 짧다고 이해가 되시는데 요 바닥판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쪽 방향이 명쾌하게 짧죠? 이쪽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볼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2016년도 문제 뭐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2016년도까지 보시면 몇 년도하고 몇 년도만 다르고 2010년도하고 2013년도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 년도는 대부분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원칙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작은 보의 방향은 큰 보의 길이가 짧은 쪽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이해하시죠? 예, 요거만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셨어도 여러분들은 뭐 작은 보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고민거리는 별로 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작은 보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보의 간격. 작은 보의 간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작은 보의 간격. 자, 제가 작은 보하고 슬래브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꼭 우리가 슬래브를 계획할 일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슬래브는 작은 보가 계획되는 순간 그냥 결정돼 버리는 사항인데 문제에서는 꼭 어떻게 줍니까? 작은 보 간격이라고 주지 않아요. 무슨 간격을 주죠? 그렇죠. 슬래브 간격을 줍니다. 슬래브 간격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슬래브 간격이라고 주는 요 슬래브 간격이 결국 무슨 간격이 됩니까? 작은 보 간격이 됩니다. 요 슬래브 간격의 길이를 가지고 작은 보가 몇 개 들어갈 건가를 계산해 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거는 메이저 학원, 뭐 메이저 학원이라고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H 학원, K 학원, D 학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학원에 대한 이름은 뭐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관연도 문제하고 답안하고 해설 동영상이 그냥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놔 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2010년도 문제 데크 플레이트 최대 3.5m. 그러니까 결국 이게 슬래브에 대한 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대한 간격이라고요? 작은 보 간격. 2011년도 3,600, 3.6m, 2012년도 3.5m, 2013년도 3.5m, 2015년도 3m. 자, 2014년도는 왜 없을까요? 슬래브에 대해서. 그렇죠. 2014년도 문제는 그냥 순수한 경량철골이었어요. 경량철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RC 슬래브가 없는 구조. 그쵸? 그러니까 이건 슬래브에 대한 조건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는 그냥 넘어갔던 것 뿐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작은 보를 계획하는데 지금 이거 그 내용은 여기서 이제 언급해 드릴 내용은 아니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시면 된다? 문제를 딱 받으신 다음에 슬래브에 대한 간격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다가 무슨 색깔? 예, 빨간색이나 형광펜으로 딱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요게 작은 보를 몇 간격으로 보내라고 하는 힌트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구조계획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슬래브인데 우리는 슬래브를 직접 계획할 필요는 없고 작은 보가 계획되는 순간 슬래브는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서 뭘 결정했다고요? 작은 보의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요? 작은 보의 간격 결정.
근데 작은보의 간격 결정은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요? 그렇죠. 슬래브 지지 경관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답니다. 요게 답니다. 각 연도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솔직히 날지는 모르겠는데 짬짬이 또 제가 관연도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제가 2018년도 문제는 올려놨죠. 그런 식으로 각 연도를 이제 하나하나의 문제를 따가지고 그걸 이제 처음부터 그려나가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그 조건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나야 될 텐데 자신은 없습니다. 일단 그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보 슬래브와의 관계, 작은보 구조계획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 두 가지, 간격과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것들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이론 정리라고 하는 거는 큰 어떤 줄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건축사 시험에서 구조계획을 잘 하려면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지문 독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조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교시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의 지문 내용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답안에다가 적용할 줄 아시면 그 문제는 고득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문을 읽고도 과연 이 지문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나 여러분들은 구조를 실무로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 문제가 작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데 방향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팁을 계속 드릴 텐데, 문제를 딱 받아보시면 그 문제에서 실제로 답안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안 작성에도 필요 없는 지문인데 왜 출제했느냐? 그거는 전체적인 문제 하나의 꼴을 만들기 위해서 출제하는 것 뿐이지, 답안 작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지워나가기 시작하시면 지문을 읽으시는데 훨씬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지문 독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문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지문을 좀 능동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래브의 간격. 슬래브의 간격이 나오면 뭐라고요? 슬래브의 지지 간격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작은보의 간격을 얼마 간격으로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문에서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능력이, 구조계획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면 이 지문 독해에 대한 능력이 훨씬 향상이 되면서 굉장히 수월해져요. 지문 읽는 게 수월해진다는 얘기는 지문 독해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이걸 읽긴 읽었는데 뭐 하라고 하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시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구조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 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 있는 지문, 필요 없는 지문이 구분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뭐 내용이 별거, 지금까지 설명해놓고 내용이 별거 없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무슨 공식을 암기한다든지, 그렇죠? 계산을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몇 개의 지문이라든지 그런 내용만 파악을 하시면 구조계획을 틀리지 않고 출제자가 출제한 방향대로 답안에 접근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용이한 교시예요. 과목이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점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론 정리 세 번째고요. 작은보하고 슬래브에 대한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계속 이어져서 작은보하고 슬래브 관련된 어떤 구조계획적인 어떤 내용들은 요거 말고, 요 동영상 말고 한두 번 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작은보까지만 계획되시면 여러분들은 거의 구조계획의 한 60-70%는 계획이 된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한 이론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로
슬랩이라든지 작은 부호에 대한 구조계획 내용은 추가로 더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시간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